한 주간의 소식을 빠르게 알아보는 주간 브리핑. 안녕하세요. DSR의 김준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주제를 좀 갖고 와봤어요. MM하고 LP에 대해서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어떤 의원님께서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는 상황들이 있었죠. 저도 주말에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 연락을 받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M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켓 메이킹, 시장 조성자 라는 뜻이고요. 마켓을 메이킹 한다라는 그 영어 어감 때문에 마치 이분들이 시장을 조작하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MM이라는 것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치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말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주식을 팔 때 또 이제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그 거래의 폭이 커지면 어떤 분들은 너무 비싸게 사거나 너무 싸게 파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을 안정화한다라는 측면에서 유동성 공급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거래에 대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MM이고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허가받은 MM 플레이어들이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주식을 우리가 하나를 팔고 싶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조금 더 현재 가격과 가까운 가격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역할을, 그리고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또 위에 올라가 있는 가격에서 사면 안 되니까 적당한 가격에 판매를 도와주는 것을 MM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에서 조금 재밌는 게 있어요. 블록체인은 이제 스왑이라는 구조를 이용해서 거래소의 오더북을 만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주식시장이나 거래소를 보면은 오더북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몇 명이 얼마의 가격으로 살려고 한다, 팔려고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쪼로로로 테이블 같은 형태가 나오는 게 있는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된 덱스, 업비트나 뭐 비썸 같은 거래소와 다른 덱스에서는 이 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환을 하게 해주거든요. 이 풀이 작으면 작을수록 사람들이 그 슬리피지, 그러니까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없어서 더욱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되는 그런 피해도에 대해서 좀 피해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유동성 풀을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가격이 안정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LP,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풀을 만들고 싶은 코인 발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교환 풀을 만들고 그 풀에 사람들이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그 인센티브를 우리가 에어드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동성 공급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코인 발행사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마케팅 코인을 조금 더 준다라는 형태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유동성을 공급하시는 분들도 내가 뭐 트레이딩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 유동성을 희생 봉사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니 나의 자산을 공급해서 장을 활성화시키겠다 라는 식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인센티브로 조절한다 라는 식으로 블록체인에서 많이 표현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업계의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 MM에 대한 정의가 약간은 변질돼서 사용할 수 있는 뭐 법률 구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마켓을 정말 메이킹하는,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그런 류의 MM들이 여기저기서 관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의 거래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래서 마켓을 활성화시키는 역할로 MM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P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의 거래를 위해서 본인들의 자산을 일정 부분 풀에 넣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풀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현재 풀의 상태를 확인하고 내가 교환했을 때 얼마만큼의 손해나 이득을 보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좀 명확하게 판단해서 액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 풀, 그러니까 크립토에서 사용하는 스왑 구조를 조금 얘기를
추가로 해볼 건데요. 우리가 거래소에는 사람들이 내가 얼마에 팔 거야, 내가 얼마에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더북이라는 게 정해지는데, 스왑은 오더북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 두 개의 항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 항아리가 서로 연결이 돼 있긴 한데 섞이지는 않는 항아리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A 항아리에는 된장을 넣어볼까요? 그리고 B 항아리에는 고추장을 넣는 거죠. 그래서 내가 된장을 고추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된장 쪽에, 항아리 쪽에 된장을 더 넣는 거예요. 그럼 반대쪽에서 항아리가 꽉 차 있는 상태였을 때니까 고추장이 튀어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A 코인을 넣어서 B 코인을 받는 구조인 거고, 그 항아리 두 개의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게 돼요. 왜냐하면 항아리 안에 고추장과 된장이 1대1로 들어있었는데 내가 고추장을 더 넣고 된장을 받았으니까 고추장이 더 많아지고 된장이 좀 더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된장의 가격이 고추장 가격에 비해서 높아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격들이 자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아까 말씀드린 시장 조성과 연결을 해보면 마켓 메이킹의 역할을 하게 되는 항아리인데, 이게 비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마치 오더북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오토 마켓 메이커 AMM이라는 구조로 이 스왑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말굽자석 같이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관이 U자로 연결이 돼 있고 양쪽에 다른 색깔의 액체의 물이 꽉 차 있는데, 빨간색과 파란색 물이 차 있다고 가정했을 때 빨간색 쪽에 빨간 물을 더 넣으면 파란 물이 넣은 만큼 튀어나오겠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격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파란 물이 튀어나오는 것을 스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치 거래소에서 내가 원화로 코인을 사는 것처럼 원화와 코인 U자형 관에서 내가 원화를 넣으면 코인이 튀어나오고 코인을 넣으면 원화가 튀어나오는 식으로 동작하도록 수학적으로 구현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AMM, 그리고 제품으로는 뭐 유니스왑 혹은 스시스왑 등이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